이 일이 이상하게 지금 보이는 외견상 이상해 보이는 게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석유 수출가 갑자기 이제 기자들이 하루 사이에 다 전문가가 됐잖아요. 기자분들 대단하세요. 석유 수출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전 국민이 다 그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표 지질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2007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79년부터 진행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탄성파 탐사를 합니다. 이제 전파를 쏴서 얼마나 매저인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회사가 말하자면 액트지오 같은 회사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액트지오 값이 있는 거예요. 액트지오가 보기엔 니네가 탄성파 탐사를 해온 데이터를 우리가 보니까 뭐 35억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른 데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분석치고 추정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 외에 또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데, 근데 3단계가 탐사 시추고요. 4단계가 경제성 평가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받고 하루 만에 경제성 평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140억 배럴이야.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액트지오의 의견은 이렇고 전문가들 회의해봤고 다른 데 거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일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뚫어야 된다. 이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삼신할미급이야.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런 지금 특이 증상이 없어. 근데 배만 만져보고 신부의 배만 만져보고 야, 새 쌍둥이 나올 거야. 준비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정부 입장은 다들 의문이 그 업체의 고문이 아브레우 박사가 저명한 사람인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 업체가 국가적인 사업을 거기에 단독으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될 것이냐,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잘 되면 좋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걸 복수로 맡겨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지명 경쟁 입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뭐냐면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몇 명만 지명을 해서 너네 조건을 한번 줘봐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몇 억짜리 공사일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번 뚫을 때 1,000억이 들고 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죠. 근데 대통령이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발표를 해서 이제 백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구멍을 대통령은 또 완전히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어떨 때 나오냐면 지금 말씀하신 뭔가를 과장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 정보원인데 저 정보원이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너무 과장해. 이럴 때나 아니면 뭔가를 너무 확정적으로 말해버릴 때. 그렇죠. 이럴 때 음모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에 갇힌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지? 왜 저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가스나 석유가 있다는 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알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 칼럼을 보니까 포항 사람이면 누구나 포항 앞에서 가스가 나온다는 걸 안다라고 써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엄청난 무슨 경제적 가치.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스케줄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2035년이 돼야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해봐야? 그러면 이미 이제 유승민 정부는 끝나 있을 때고. 그렇죠. 유승민 정부는 지금 모르지. 탐사 시추 3단계, 그러니까 4단 경제성 평가를 먼저 에드버너를 띄우고. 그분은 그때 어디에 살고 계실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제 이 탐사 시추의 책임은 석유공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럼 이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씩이란 말이야. 지금 건물도 벌써 팔았는데 지금 있던 그 4억을 팔고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때 해외 그거 하느라고. 근데 꼭 이 업체에 맡겨야 돼? 그것도 의문이야. 지금 전세 계속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같은 음모론자들은 평론가가 사실 근본적으로 아니지, 평론가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자분들이 아니라 평론가가 가끔씩 음모론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평론가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음모론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아니냐.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왜 액트지오 한 군데만 맡겼지? 이게 아니라 액트지오한테만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된다, 얘기가. 액트지오한테 맡겨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 자체를 의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이 여기서 급발진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일의 상황, 어제 상황, 그러니까 그저께 상황을
어제 보도한 신문들 보면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원래 이제 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핑 어제 10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이 원래 9시부터 15분 단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15분 단 일정이 있었고 왜냐면 그날 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정상들이 10명 만났어요. 그렇죠. 예. 연쇄 정상회담을 해야 돼서 15분 단위로 쪼개놓고 있는 상태였고 원래 10시에도 그 모리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일정이 추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공지를 기자들에게 그렇죠. 대통령이 브리핑합니다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8분 전에 공지했어요. 네. 8분 전에 공지를 했고 기자들이 그러면 불평하거든요. 김한 기자한테 8분 있다가 중요한 발표가 나옵니다라고 하면 김한 기자 분명히 다른 데서 딴짓하고 있을 텐데 9시 반에 보고하고 사실 9시 52분이면 이제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런 시간인데 담배도 한 대 피고 뭐 네. 이러고 있을 텐데 갑자기 뭐 한다고 그러면 열받죠. 그러니까 불평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왜 이래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게 비밀리에 하는 거여서 우리가 비밀리에 왜 해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전격적으로 하느라 그렇습니다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한겨레라는 신문이 또 있습니다. 네. 한겨레라는 신문이 한겨레가 참 좋은 신문이네요. 네. 오늘 뭐 최한겨레 얘기인데 김한 기자도 있고 네. 김한 기자 한겨레 소속이니까 네. 사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영향을 고려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면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표하는 게 맞을 텐데 발표는 오전 10시에 했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발표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정도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발언의 목적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었다면 단기 목표는 이룬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전 개발 관련주들이 3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로 오르는 등의 대거 폭등했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왜 비밀리에 이걸 진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산업부 장관이 배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산업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부는 자기네 장관이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산업부는 몰라요. 자기네 장관이 어디 갔는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하루. 네. 네. 9시부터 몰랐대요. 이거를. 장관이 어디에 갔는지를. 그래서 9시 한 40분, 50분이 돼서야 지금 일정을 파악 중인데 대통령실에 준비한 일정이어서 저희는 세부 내용을 모릅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사실 산업부가 관할을 하긴 하지만은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는 통상 전문가지 무슨 지질이나 과학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준도 우리 일반 시민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지금 취재한 상황들 야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고 뚫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익명의 정부 관계자도 사실은 이 똑같은 발표 시점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업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한국이 잘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최상명 특검 관련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그런 자세로 막 치어리딩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쭉 따라가면서 으쌰 대통령 화이팅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서규 나와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언론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언론이 다 그렇지는 않고 한겨레 얘기 오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학적 글쓰기의 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지금 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정치적 선택이고 판단이죠. 왜냐하면 10시에 그렇게 일정을 끼워놓고 4분 브리핑을 하고 당연히 기자들이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버렸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러고 나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 얘기가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완전히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자원들도 우리가 다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식 정상들을 만나서 그 수십 개국의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단판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자원 강물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도록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 커뮤니티 가보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주식 커뮤니티 가보면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 석유공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